안녕하세요. 대구 박물관 학예연구사 민보라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여성 한복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는 여성 한복 가운데서도 그 긴 역사 동안에 많은 변화를 겪어왔던 부분이 이 저고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대의 유행 아이콘이라고 저고리라고 하고 좀 더 이 저고리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이 강의를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요즘에 한국의 콘텐츠가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 한복에 대한 관심도 많이 커졌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거나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이목을 많이 끌고 있는데 사실 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 형태는 사실 조선시대에 완성된 형식의 옷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한복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한복이라는 단어는 19세기 후반 개항 이후에 서양의 옷인 양복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고요. 그리고 한국의 전통 옷은 옛날부터 남자는 바지 저고리, 그리고 여자는 치마 저고리의 기본 양식을 지켜왔습니다. 물론 옷의 명칭과 형태는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그 두 가지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계속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전통 옷의 표기는 한복 이전의 전통 옷의 표기는 저고리는 유, 바지는 고, 치마는 상 이렇게 한자를 써왔고요. 그리고 저고리라는 단어도 사실 한자로는 적고리라고 해서 그 문헌상으로는 세종 2년 1420년에 처음 표기가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먼저 고구려 벽화 속 인물들의 옷차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은 오늘날의 한복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저고리는 엉덩이를 덮을 만큼 길고, 소매 끝과 저고리 밑단에는 다른 색의 직물을 덮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저고리를 우리는 이제 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수산리 무단벽화의 경우에는 이 저고리에 주름 있는 치마를 입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발목까지 오는 포라고 하는 겉옷을 입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형태로 입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삼국시대와 이제 고려를 겪으면서 그 복식사에 좀 큰 변화들이 있는데 첫 번째 변화는 당해 복식제를 수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라 진덕여왕 3년에 중국 당해 복식제도를 수용하게 되면서 여성 한복에서도 어떤 그런 당나라 복식 요소를 저희가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경주 용강동의 그 여인 인형을 보면 그 어깨 부분에 숄 같은 거를 두르고 있는데 이것을 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복 같은 경우도 가슴 쪽으로 올려서 입는 이런 방식들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 요 이제 사이에 두 번째 큰 변화는 1259년에서 1356년까지의 원복석기입니다. 이 시기에 원나라 복식의 영향으로 족줄이라든지 철립 등이 저희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1363년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목가시를 도입하게 되면서 그 옷감 재료나 이런 거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중국에서 영향을 받긴 했지만 사실 이 조반부인 초상이나 박익묘를 또 보고 그 이후에 조선시대 옷을 보게 되면 우리 고유의 양식을 계속 유지하면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고려 때나 그 이전 거는 조선시대보다 많은 그 자료들이 적기 때문에 고려 때의 그 한복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은 이 바로 조반부인 초상과 박익묘 벽화가 좀 대표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박익묘 벽화 같은 경우에는 저고리가 엉덩이까지 내려오고 조금 넉넉한 형태의 저고리를 착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반부인 초상처럼 여전히 그 위에 포를 걸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약간의 이런 좀 변화를 거치게 되는데 사실 조선시대 때 옷의 변화의 가장 그런 큰 그 변화가 되는 포인트는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1592년부터 1598년에 벌어진 그런 전쟁인데 이 임진왜란을 앞뒤로 옷의 형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16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안동 김씨 저고리를 한번 보실게요. 이 저고리를 보면 소매 폭이 비교적 넓고 그리고 그 소매 끝과 그 옆쪽
그리고 깃에 다른 색을 대서 배색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옷의 그 가장자리 밑부분에 돌연이라고 하는데, 돌연도 굉장히 이렇게 둥글게 둥그러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의 착용예는 그 윤덕희가 그린 오누이라는 이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스타일을 보면 저고리 길이가 길고 수면 폭이 넓어서 몸을 푸근하게 감싸는 그런 실루엣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고리의 길이는 치마 길이와도 매우 관련성이 있는데, 저고리가 그 허리춤까지 오는 그런 길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치마는 길이가 허리에서 입혀지는 그런 길이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550년에 호전 안강계도에서도 이런 여인들의 옷차림을 여기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앞쪽에 있는 여인들의 옷차림을 보면 확실히 그 소매 폭이 긴, 그리고 허리까지 오는 그런 긴 저고리를 착용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저고리 차림은 그 조선시대 18, 19세기로 가면은 조금 더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좀 더 짧은 저고리와 좁아진 소매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주막과 평양 감자 향양도인데, 이것은 이제 김홍도가 다 같은 김홍도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 사이에서도 그 저고리 변화나 치마 길이의 변화를 확연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주막 같은 예 그려져 있는 여인들은 그래도 비교적 아직까지 허리까지의 길이를 유지하고 있고, 소매는 그래도 다소 좀 소매폭은 줄어든 약간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평양 감자 향형들을 보시면 확연하게 저고리가 굉장히 짧아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의는 몸에 밀착되고 하의는 되게 풍성해지는 실루엣을 나타내고 있고, 상의가 저고리가 몸에 밀착되고 짧아지면서 이 치마의 허리 말기가 드러나게 되는 약간 그런 형태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로 가면 정말 그 짧은 저고리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19세기 말로 추정되는 저고리를 그 실제 자료를 보시면 저고리의 소매폭과 길이가 거의 같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런 신윤복의 풍속 화첩이 가장 이러한 그 옷의 형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6도첩에 나오는 여인들의 옷의 형태를 보면 굉장히 짧아지고 작아진 그런 저고리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까지 약간 이러한 그 저고리와 치마 형태가 유행을 하다가, 이제 서구에 그 유물이 유입이 되고 그런 개항이 되면서 또 한 번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신당요구 한복교복 보시면 이때 가장 기본적인 옷의 스타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에 이제 오면 19세기를 20세기 초를 지나서 이제 중반으로 오면 그 저고리가 다시 좀 넉넉해지는 그런 걸로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치마는 길이가 좀 더 짧아져서 발목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 전까지 그 치마에 그 허리 말기를 붙여서 입었던 것들이 변화가 돼서 좀 더 착용하기 쉽게 엎드려가 달린 그런 치마로 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양복 수용은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획기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여성의 한복은 굉장히 점진적이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그걸 반영해주는 게 이런 그 여러 가지 신문 기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앞쪽에 있는 그 여성의 그 한복 차림은 사실 그런 그 전에 있었던 굉장히 몸에 쪼이는 그런 불편함을 개선하자, 이런 취지에서 나왔던 그런 어깨와 통치마였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짧은 치마와 이런 옷차림을 비판하는 내용의 신문 기사도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복을 입은 남성은 굉장히 근대 지식인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이런 여성의 경우는 이런 비판적인 시선과 이런 이중적인 시선들이 존재했던 게 20, 30년대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쭉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는 이어졌는데요. 40년대, 50년대에는 한복과 양복이 공존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양복
양장의 특징들이 한복에 많이 반영되기도 했는데 그 영향으로 하천석류나 옥양목, 레이스 같은 다양한 옷감으로 만든 한복이 유행을 했고요. 제가 왼쪽 부분에 좀 더 그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 좀 크게 사진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옷고름 대신에 브로치를 사용을 했는데 이런 왼쪽 저고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옷고름이 없죠. 이런 한복 같은 경우에는 브로치를 사용한 그런 대표적인 저고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처럼 나렴을 한 저고리라든가 이런 합성석류, 이런 양장에 쓰였던 이런 옷감들이 그 한복에 대량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60년대가 되면 약간 그 60, 70년대 이후에는 그 양복이 좀 일상복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한복이 잠깐 필테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70년대에 오면 그 한복의 르네상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옷감과 그런 스타일이 담긴 그런 한복이 유행을 했습니다. 왼쪽처럼 저고리와 치마를 같은 색으로 통일해서 입는 방법이라든가 사실 전통적인 한복은 앞에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위아래로 같이 맞춰 입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는 이렇게 맞춰 입는 스타일들이 좀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리랑 저고리처럼 그런 고름 부분에서 디자인 요소가 가미된 이런 저고리를 디자인을 했고 이런 어깨 진동 부분이 굉장히 많이 곡선으로 파이는 이런 디자인 요소들이 가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벨벳 같은 소재들이 그 한복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사실 벨벳은 그 서양식의 양장이나 이런 데 많이 사용하던 옷감인데 이렇게 디자인적으로도 활용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한 그런 한복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70년대 이후에는 그 한복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그런 현대적인 감각을 살린 디자인이 가미되면서 그 한복 디자이너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 그리고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그런 이영희의 그런 한복들이 파리의 패션쇼에 진출을 한다든가 굉장히 그 다양하게 확장하게 돼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여성 한복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 담아서 뭔가 얘기하기는 조금 다소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래도 어떤 이런 흐름들이 우리 그 한복이나 이 저고리들이 시대를 어떻게 반영을 하면서 변화되었는지 볼 수 있는 중요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복 말고 다른 주제로 또 복수가 안에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이번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